자, 그래서 1회차 뭐 세포 분열과 DNA 상대량 그래서 나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단순히 뭐 세포 주기, 뭐 세포 분열 그거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세포 분열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스킬을 배우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분열 과정이 좀 생각이 안 날 수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감안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막 팍팍 나간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개념을 일단 위주로 설명을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1페이지에 보면은 감수분열 세포의 매칭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한이는 세포 분열을 안 배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태영이도 이제 뭐 듣다 보면 생각나겠지만 또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자, 이거 근데 중3 때도 배우는 거잖아. 감수 분열이라는 게 뭐야? 다른 말로는 생식 세포 분열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세포 분열인 건데 얘는 생식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세포 분열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어떤 하나에 이렇게 세포가 있다고 치면 이 녀석이 둘로 쪼개지는 게 분열인 거잖아. 그럼 분열하기 전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포라고 하지, 모세포. 그래서 이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우리 다 남자니까 정소, 생식기관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그 생식기관 안에 평소에 이 모세포에 해당되는 세포를 무지하게 만들어 놔. 그 체세포 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얘가 이제 감수분열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야. 특징은 뭐냐면 이 모세포라고 하는 애가 2번 분열을 해야지만 이 감수분열이라는 게 한 번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하면 2개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한다 이거. 한 번 더 한다. 한 번 더 한다 이거지. 그래서 총 2번을 분열하게 되면 이제 지금 저기 적어놓은 감수분열이 한 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분열하는 거는 감수 제1분열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분열하는 거는 감수 제2분열 이렇게 불러. 그래서 자, 감수분열이 이제 한번 딱 끝나게 되면 이게 2번을 해야 이제 분열 한번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서 만들어진 얘네들, 분열 결과 만들어진 얘네들은 우리가 딸세포라고 부르지. 딸세포. 얘네는 딸세포라고 부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자니까 이 딸세포가 자라서 뭐가 되는 거야? 정자가 되는 거야. 이 각각의 딸세포들이 자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자라는 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생식세포라는 거를 얘가 이제 만든 거지. 정자라고 하는 생식세포를 만든 거야. 근데 그걸 왜 감수분열이라 부르냐면 감수, 숫자가 줄어든다 이거야. 자, 사람을 갖고 얘기하자면 이 하나의 모세포에 해당되는 이 세포 안에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어. 자, 염색체 몇 개 들어있을까? 염색체 몇 개 들어있어? 46개 들어있지. 사람의 경우에는 46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응? 아니, 그러니까 염색체 전체는 46개가 하여튼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세포 하나당 염색체가 46개씩 있어. 염색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분열 과정은 내가 여기서 안 다룬다 그랬잖아. 감수 1분열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감수,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2개가 이렇게 쪼개져서 2개가 만들어지면 얘네들 각각이 염색체를 23개씩을 갖게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열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이런 정자라든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는 모세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야. 숫자가 줄어든다.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줄어드니까 감수분열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 감수분열이라 부르는 거야. 물론 여기에 이제 세포 주기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자면, 왜 니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중3 때 배운 거니까 들으면 생각이 날 건데, 그 분열이라는 건데 뭐 간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거치면 2개로 쪼개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간기라는 시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 간기부터 말기까지를 세포 주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세포는 어쨌든 간기가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기라는 시기는 G1기, S기, 뭐 G2기 이렇게 또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간기라는 시기에는 니네가 그냥 그 공부할 때 배우는 세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뭐야? 핵이 보이지? 그냥 세포를 봤을 때 핵이 보이면 그때가 간기인 거야. 근데 그 안에서도 G1기, S기, G2기라는 시기를 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도 S기라는 시기 때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가 복제된다. S기라는 시기 때. 그 그림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일단 간기라는 시기에서도 S기라는 시기 때 DNA가 복제가 되고, 그래서 G2기를 거쳐서 이제 분열 시작하면 이제 그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면서 말기를 지나면 하나가 둘로 쪼개지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할 때는 간기 없이 곧바로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거쳐서 또 하나가 둘로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감수 분열을 뭐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결정적으로 분열하기 전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요. 분열 결과 만들어진 얘네들을 이제 생식세포라고 하게 되는데, 생식세포는 모세포가 갖고 있는 그 염색체 수의 절반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수분열이라 부르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 이제 좀 이따 그림 하나 그려놓을 거고 오늘 수업하는 내내 그 그림을 계속 이용해 먹을 건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핵상이라는 개념이 있어. 핵상. 자, 우리 이제 세포 안에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 자, 염색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핵이 보일 때는 염색체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분열이 시작되면 이 핵이 없어지면서 염색체라는 게 보이게 되거든. 그럼 염색체가 보일 때 요런 모습을 띠지. 요런 모습. 맞지?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보통 요런 그림 나오면 요 전체는 염색체를 말하는 거고, 이때 요 다리처럼 생긴 놈 있지. 다리처럼. 요건 우리가 뭐라 그래?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이 염색 분체라는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알다시피 핵 속에 DNA 들어있잖아. 길다란 DNA 전체가 한 가닥이 전체가 꼬여갖고 만들어진 게 결국 염색 분체인 거야. 그럼 여기 봐봐. 분열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세포는 간기라는 시기를 한번 거친다 그랬잖아. 그럼 그때 S기라는 시기 때 DNA가 복제가 되니까 봐봐. 원래 자, 세포 안에 이렇게 핵이 있으면 이 안에 DNA가 한 가닥이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치면 S기라는, 이제 분열하기 전에 S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한 가닥을 더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분열이 시작되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얘가 꼬이거든. 그래서 요 DNA 하나가 꼬이면 이렇게 염색 분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근데 DNA를 복제해서 한 가닥을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둘 다 꼬이게 되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두 개인 게 되는 거야. 염색체 하나에 염색 분체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림에 따라서는 염색 분체를 두 개를 그릴 수도 있고 하나를 그릴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그때 이 염색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염색체라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생물들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일정한 수를 가지고 있지. 그 중에서도 사람은 46개를 갖고 있는 거야. 뭐 침팬지는 48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개는 72개. 이게 생물마다 염색체 수가 다 다르거든.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세포를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기라는 시기 때는 핵만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럼 그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를 내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 세포 안에 염색체가 보일 거야. 자, 그런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세포 분열 중일 때는 이렇게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보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염색체를 46개 갖고 있잖아. 그 46개도 염색체들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내가 이 세포를 봤더니 염색체가 보이잖아?
자, 염색체 개수는 요 가운데 오목한 놈을 갖고 세면 돼. 요 가운데 오목한 놈을 동원체라고 하거든. 동원체 개수를 세면 그 염색체 수야. 자, 그럼 한이야. 이거 염색체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개 들어있는 거지? 얘도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개 들어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잘 이해야 돼. 개수에 상관없이 있잖아. 그 개수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봤을 때 염색체가 2개가 모양과 크기가 같아. 그런 애가 보이잖아. 자, 핵상이 2가지가 있는 거야. 단상이라는 게 있고 복상이라는 게 있어. 근데 보통 이제 니네가 단상, 복상이라는 말보다는 단상은 n이라고 표현하고요. 복상은 2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 지금 요 그림의 차이인 거야. 자, 우리가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염색체가 보이는데 그 염색체들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2개씩 있더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요 한 쌍의 염색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 자, 그럼 얘를 봐봐. 얘는 어때? 이 세포는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지가 않지?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성염색체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랑 짝이 되는 염색체가 원래 하나가 따로 있는 거거든? 그게 지금 없는 것 뿐이고요. 얘도 얘랑 모양과 크기 같은 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뿐이야. 아무튼 세포를 들여다봤는데 염색체가 있기는 있는데 그냥 걔네들이 각각 다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 한 개씩만 있어. 요 차이야. 자, 그래서 잘 봐. 핵상이 2n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개수는 상관없다 그랬다. 그 개수가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30개가 됐건 세포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상동 염색체가 보이면 그 세포의 핵상은 2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2n이야. 얘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세포의 핵상은 2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니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핵상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2n이라고 쓰고 잘 봐. 등호 그 뒤에다가 이제 실제 너희 눈에 보이는 염색체 개수를 써주는 거야. 자, 지금 이거 몇 개 보여? 2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요 세포에 지금 핵상을 쓴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어때? 똑같이 2개이기는 한데 그 2개가 모양과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없는 거야. 각각의 염색체에 짝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세포의 핵상은 n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n. 그래서 세포 안에 염색체를 들여다봤을 때 상동 염색체가 안 보이면 그 세포 핵상은 n이다 이렇게. 그럼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있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지. 체세포는 무조건 다 핵상이 2n이야. 알겠어? 체세포. 우리가 이른바 체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핵상이 다 2n인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건 전부 감수 분열 얘기만 할 거거든? 그럼 좀 이따 내가 그림을 하나 다시 그릴 건데 감수 분열하는 과정의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는 자, 잘 봐. 감수 1분열 중이거나 혹은 그 이전 세포는 전부 핵상이 2n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좀 이따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세포가 그럼 핵상이 n이냐 하면 자, 일반 얘네들 있지, 얘네들. 우리가 소위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생식세포가 핵상이 뭐냐 물으면 무조건 n이야. 생식세포. 생식세포는 핵상이 n인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여기 그림 그려놨잖아. 야,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좀 이따 내가 그림 그릴 거니까. 그래서 감수 1분열 끝난 이후의 세포는 전부 핵상이 n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말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요거만이라도 어떤 생물의 생식세포는 무조건 핵상이 n이다.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의 체세포는 핵상이 무조건 2n이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내 몸의 체세포는 핵상이 2n인 거야. 나한테서 만들어진 정자의 핵상은 n인 거야. 몇 배 차이다? 2배 차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두 개만 그려놨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의 체세포라고 그러면 2N은 46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내 정자라고 그러면 N은 23 이렇게 써주면 돼. 딱 두 배 차이 나는 거야. 염색체 개수도 두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니? 염색체, 그러니까 핵상이 2N인 세포와 N인 세포는 같은 생물의 세포에서 어떤 애는 2N이고 어떤 애는 N이면 염색체수 두 배 차이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얘는 두 개인 거잖아. 얘는 두 개인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핵상 2에는 2니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세포는 어떤 생물의 무슨 세포가 되는 거야? 체세포가 되는 거야. 얘는 핵상이 2N이니까 이 세포는 어떤 생물인지 모르지만 그 생물의 체세포인 거야. 자, 얘는 지금 이 그림을 토대로 N은 2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생물의 이제 생식세포가 되는 놈인 거야. 그러면 요 생물의 체세포는 핵상이 2N일 거고, 그지? 개수는 몇 개가 돼? 4개가 되거든? 그러면 얘랑 이 세포와 이 세포는 서로 같은 생물의 세포야, 다른 생물의 세포야? 다른 생물이 되는 거야. 체세포의 염색체수가 다르면 다른 생물이란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면 일단 요것만이라도 기억해두라고. 아, 그냥 핵상 N과 2N을 표시한다. 체세포는 2N이고 생식세포이거나 혹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중세포는 N이다. 일단 요렇게만 기억해두라 이 말이야. 아마 한이는 지금 그 세포분열 과정이 지금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건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오늘 수업하는 것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 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구나. 우산들은 다 가져왔니? 한이 우산 갖고 왔어? 아, 그래? 다행이네. 자, 그래서 일단 핵상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이 요 감수분열 과정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 오늘 수업 시간 내내 이 그림이 나온다 그랬어. 너희가 나중에 감수분열에 관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 그림이 항상 나오거든. 안 나오면 너희가 그려야 돼. 자, 어떤 그림이냐면은 자,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야. 그지? 지금 우리 거기 1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이지. 맞지? 딱 거기 있는. 자, 잘 봐봐. 야, 그럼 봐봐. 아까 감수분열이 2번 분열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봐봐. 야,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가로로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지 않았어? 근데 지금 여기 요거 하나가 추가돼 있지. 자, 그럼 요건 뭘 의미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감수분열을 하던 뭔 분열을 하던 애들이 맨 처음에 간기라는 시기를 거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근데 간기는 G1기와 S기, G2기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항상 얘는 G1기 상태의 세포를 나타내는 그림인 거야. 그 다음에 그럼 G1기 다음에는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S기라는 시기를 거치겠지? 그럼 S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뭐가 DNA가 복제가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복제된 애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중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을 뜻하는 그림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감수 2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잘 봐봐. 그러니까 앞으로 이 그림이 계속 나올 텐데 아까 선생님이 분열하기 전 세포를 모세포라고 한다 그랬지. 이 그림에서 진짜 모세포는 누구냐면 얘인 거야. 항상 DNA가 복제되기 전의 세포가 얘가 진정한 모세포인 거야.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어. 야, 내가 정자를 만들 거 아니냐, 그지? 정자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 얘는 아직 2차 성징이 안 온 녀석이야. 2차 성징이 오면 그때 비로소 이제 정자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걔는 2차 성징이 오기 전까지는 정소에서 뭐만 할까?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그림 나오면 얘는 있잖아. 그냥 니네 몸에 있는 체세포랑 똑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 몸에 있는 체세포랑 똑같은 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G원기라는 간기 때는 당연히 염색체가 안 보이거든.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치면 DNA 복제되기 전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세포 안에 염색체가 2개가 들어있다고 치면은 요렇게, 맞지? 그 다음에 체세포니까 핵상이 뭐여야 돼? EN이어야 되거든, 얘가. 그러니까 염색체가 2개다 그러면 그 2개가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염색체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칩시다. 내가 요 염색 분체 하나가 DNA 하나가 꼬여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DNA가 복제가 돼서 요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거 하나가 DNA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를 2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염색체는 하나인데 다리가 2개인 요런 모습이 되는 거야. 요런 모습이 돼. 알겠니? DNA가 복제가 되면,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서 요거 요 가운데 동그라미 동원체라고 하는데, 동원체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이 그림에서 염색체는 2개고 이 그림에서도 염색체는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DNA가 복제됐다라는 거는 요 염색 분체 개수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 DNA 하나가 염색 분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지금 여기 세포 안에 염색체 2개, DNA도 2개 있던 거야. 그런데 그걸 복제해서 DNA가 4개는 된 거야. 근데 염색체 수는 안 변해. 자,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러면 감수 1분열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2개가 됐건 4개가 됐건 항상 2개씩 서로 짝을 이루고 있거든. 그럼 걔네가 감수 1분열 할 때는 이게 붙어요. 붙었다가 1분열이 끝날 때는 그 붙어있던 2개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 분리가 돼서 세포 하나씩 나눠 가져요, 그거를. 그러면 잘 봐봐. 이 2개가 서로 상동 염색체인데 붙었다가 1분열이 끝날 때 요 염색체 하나는 요 세포로 가는 거야. 요 염색체 하나는 요 세포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분열까지 설명할게.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요건 이제 하나의 염색체잖아. 염색 분체, 다리가 2개인 거잖아. 2번째 분열이 끝날 때는 그 염색 분체 2개가 붙어있던 게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하나씩 나눠가죠, 이렇게. 다리를 하나씩 나눠가는 거야. 이런 식이 돼. 자, 요거 일단 요 그림을 좀 잘 기억해야 돼. 감수분열이라는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동안에 염색체가 어떻게 분리가 되고 분체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만. 1분열이 끝날 때는 2개의 상동 염색체가 붙었다가 분리가 된다. 그래서 2개의 세포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를 하나씩 나눠 갖는 거야. 그리고 2번째 분열이 끝날 때는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2개잖아? 그럼 그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다리를 하나씩 나눠 갖는 거야. 하나씩 나눠 갖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 이제 핵상 얘기를 할 거야. 잘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가 보이는 게 핵상의 EN인 거야.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얘랑 상동 염색체였잖아. 근데 얘가 얘 되면서 DNA 복제됐지. 그러면 다리만 2개로 늘어난 것뿐이지 얘랑도 상동 염색체거든.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상동 염색체 보이지? 얘 핵상의 EN인 거야. 그런데 감수 1분열이 끝나면서, 그지? 감수 1분열이 끝나면서 2개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단 말이야. 요 세포가 얘만 갖고 있잖아. 2개 중에 얘 하나만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세포 안에 얘 짝이 있니 없니? 없잖아. 얘도 없잖아. 얘네들의 핵상은 N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나중에 너희 많이 실수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은 꼭 이렇게 다리가 2개인 애가 2N이다 이런 뜻이 아니야. 다리 개수 상관없는 거야. 다리가 한 짝이든 2짝이든 걔랑 모양과 같은 애가 짝이 있냐 없냐. 그러면 지금 얘도 봐봐. 얘도 어때? 다리는 물론 하나지만 이거랑 모양과 같은 그럼 다리 하나짜리가 옆에 더 있어야 되거든. 없지? 얘도 핵상이 N이라는 거야. 자, 이것도 어렵다. 그럼 그냥 이렇게 외워보면 돼. 이 그림을 기억하고요. 이 그림에서 맨 위에 2놈만 핵상이 EN인 거야. 나머지는 다 핵상이 뭐다? N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일단 핵상. 핵상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그림하고 관련돼서 이제 뭐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DNA 상대량이라는 게 나오거든. DNA 상대량.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DNA 하나가 꼬인 게 결국에는 염색 분체 하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할 때, 태영아, 공부할 때 DNA 상대량 그러면 그 세포 안에 보이는 염색 분체의 총 개수 세면 돼. 자, 지금 봐봐, 한이야. 요 그림에서 염색 분체가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이 세포의 DNA 상대량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일단 하는 거야. 자, DNA 상대량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의 개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그러면 봐봐. 얘를 봐봐. 얘는 어때? 요 세포의 DNA 상대량은 얼마였어? 하나, 둘, 염색 분체가 총 4개가 있잖아. 염색체 하나당 다리가 2개니까. 그럼 얘는 DNA 상대량 4라고 보는 거야. 자, 얘는 여기 요거 하나 있잖아. 이거 염색 분체 2개잖아. 붙어 있지만. 그럼 DNA 상대량 2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 봐라. 진정한 모세포가 얘라 그랬잖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얘거든. 이게 딸세포라 그랬잖아. 딸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네. 얘는 2개인데 얘는 하나고. DNA 상대량도 절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세포 이렇게 그림이 나온 다음에 DNA 상대량을 물어보면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수 센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비례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염색 분체는 2개인데 DNA 상대량을 4로 주는 경우 있거든. 그럼 얘는 8인 거야. 얘는 4인 거고 얘는 2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염색 분체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유전자에 대한 얘기예요. 유전자. 많이 들어봤지 유전자, 그지? 자, 유전자는 뭐냐? 길다란 DNA를 꼬아놓은 게 염색 분체라 그랬고 그 길다란 DNA에서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하지 우리가. DNA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 그럼 잘 봐봐. 우리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DNA 복제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염색체 예를 들어 2개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개라고 칠까? 이렇게 다리가 2개인 놈이라고 칠까? 이렇게 다리가 2개인 놈이라고 치자. 그래서 내가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애가 2개가 보여. 핵상이 2N이겠지? 나머지 뭐 있는 염색체가 뭐 10개다 그럼 나머지 8개가 여기 있겠지. 안 그려놓은 것 뿐인데 그 나머지 8개도 2개씩 이렇게 있단 말이야. 모양과 크기가 같게끔. 그러면 그때 요 염색 분체 하나가 DNA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DNA 중에 일부분이 뭐냐면 유전자야. 그러면 그 유전자 때문에 나한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선생님 머리가 직모 같냐 곱슬머리 같냐? 약간 반곱슬 같잖아, 그치? 선생님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그러니까 한이 정도 나이, 니네 나이 정도 때는 굉장히 심한 곱슬이었거든. 근데 이제 자꾸 피고 다녔더니 조금 된 건데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냐 직모냐라고 하는 특징이 이 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고 치자요. 잘 봐. 그러면 DNA에서 일부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 머리카락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 자, A라고 쳐볼게. A. 근데 니네 이렇게 2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염색체를 부모님한테 물려봤거든.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기 때문에 항상 염색체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거야. 체세포 기준으로. 그러면 그때 이게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체인데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체 요 자리에 내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받은 똑같은 염색체에도 같은 자리에 뭐야? 머리카락 모양에 관한 유전자가 있는 거야. 다만 아빠하고 엄마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잖아. 혈연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에 관한 유전자를 같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아빠는 직모가 나타나게 한 유전자가 있고 엄마한테 받은 거에는 곱슬머리가 나타나게 한 유전자가 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내 머리카락 모양은
아빠한테 받은 거하고 엄마한테 받은 거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뤄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직모냐 곱슬머리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두 개, 이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내 머리카락 모양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 한 쌍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쓰자면, 뜻을 쓰자면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한 쌍의 유전자, 이걸 대립 유전자라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놨지만 그 유전자들을 우리가 있잖아,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자, 뒤에 가면 사람 유전자가 또 나오겠지만 우성 유전자라는 게 있고 열성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짝을 져서 써줘.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그 대립 유전자를 알파벳을 이용해서 써주는 걸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빠 쪽에서 받은 거에는 A, 엄마 쪽에서 받은 건 스몰 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머리카락 모양의 유전자형은 A 스몰 a다 이렇게 붙여서 써준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아빠하고 엄마한테 둘 다 직모 유전자를 받았어. 그럼 뭐 보나마나 뭐겠어. 유전자형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내 머리카락 모양은 직모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써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써주게 되는데, 자, 이때 유전자형을 썼을 때 지금 보면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거잖아. 하나는 우성 유전자, 하나 열성 유전자지. 그게 서로 다른 유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형접합. 서로 다른 유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형접합이라 부르는 거야.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 또는 유전자형이 잡종이다 이렇게 표현. 유전자형이 잡종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서로 같은 종류의 뭐 우성끼리 두 개가 혹은 열성끼리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이 유전자형은 우리가 동형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형접합. 다른 말로 이제 순종이다 또는 뭐 호모다 뭐 이렇게 불러요. 잡종은 헤테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이형접합이니 동형접합이니 하는 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라는 게 뭐야? 아, 그 염색 분체, DNA의 특정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거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럼 봐봐.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이 염색체에도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니? 자, 참고로 사람의 염색체 46개라 그랬지.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15,000개에서 2만 개 사이래. 근데 그 유전자가 어디 있다고? 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봐. 염색체는 46개인데 유전자가 15,000개, 2만 개란 얘기는 하나의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졸라 많다 이런 뜻이지. 그럼 아무튼 간에 그럼 봐. 내가 지금 요 세포인데 여기에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인데, 자, 예를 들어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더라 치자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니까 같은 자리에 뭐 A가 있든 스몰 A가 이렇게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 이거야. 아니 이해됐어? 이거 있다고 치는 거야. 요 안에. 그지? 자, 그러면 DNA가 복제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량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 유전자량인데, 자, 봐봐. 자, A라는 유전자와 스몰 a라는 유전자 몇 개를 갖고 있냐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 하나, 스몰 a 하나가 있으면 그냥 그걸 숫자로 써주는 거야. 그럼 요 세포 안에는 A가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DNA가 복제되면은, 야, 여기 아까 요새 얘기 안 했다만 이게 지금 복제된 거잖아. 그럼 여기 A면 여기도 당연히 뭐여야 돼? 복제가 된 거니까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원래 이쪽 DNA에 A라는 애가 있는데 그걸 복제한 게 얘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A가 있으면 여기도 A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리가 두 개가 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A가 두 개고 여기 스몰 A가 두 개가 된 거지. 그러면 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량 라지 A는 두 개, 스몰 A 두 개 이렇게 돼야 돼. 됐어? 아니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봐라. 그럼 감수 1분열이라는 게 끝날 때는 요 두 개 염색체가 붙어있다 서로 분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쪽 세포로는 A라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가 같다고 치면 이쪽 세포로는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는 애가 같겠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량은 어떻게 돼? 만약에 요 세포다라고 하면 걔는 A는 두 개 가지고 있고 스몰 A는 안 가지고 있겠지. 맞아? 요 세포라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요 세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라지 A는 안 가지고 있고 스몰 A만 두 개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자, 이 둘을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잘 봐봐.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하나만. 알겠어? A와 스몰 A라는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자, 만약에 요 세포다 그럼 여기에 라지 A만 하나 이렇게 갖겠지. 다리가 찢어졌으니까, 그지? 그러면 봐봐. 라지 A 하나 또는 스몰 A는 없고, 또는 라지 A가 없거나 스몰 A 하나 있고, 둘 중에 하나겠지. 맞지? 그러면 자, 우리 종합해봐. 해봐봐. 아까 선생님 여기다가 요 그림 좀 잘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 그림에서 얘랑 얘는 핵상이 2N인 거잖아. 잘 봐야 돼. 핵상이 2N인 세포는 대립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일단 요 말을 꼭 기억해놔야 돼. 뒤에 가면 계속 나오거든. 자, 핵상이 2N인 세포는 대립 유전자를 두 종류를 다 가지고 있다. 그 개수가 몇 개이든 간에. 그런데 핵상이 N인 세포는 어때? 대립 유전자 두 종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 알겠니?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 예시들 가지고 쭉 선생님 다시 설명할 거거든. 듣다 보면 또 조금씩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살살 할 테니까 오늘 첫 시간이라 살살 할 테니까 자, 2페이지 한번 봐보자. 그러면 실제로 자, 선생님 요 그림을 계속 이용할 거거든. 요 그림 계속 이용할 거니까 자, 그럼 예시를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 풀어주는 예시들은 니네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거든. 자, 거기 보면은 예시 2번 보면은 자, 개체의 유전자형이 A 스몰 A인 경우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문제는 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면 니네가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개체 유전자의 A 스몰 A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세포 안에 염색체가 두 개가 있으면 지금 선생님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하나는 A가 있고 하나는 스몰 A가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세포들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1, 2, 3, 4, 5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럼 여기서 1이 기억인지 니은인지 찾는 매칭을 시키는 거야, 너희가. 그지? 그럼 이 표에 주어진 자료를 보고 아, 예를 들어 기억 세포는 뭐 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의 세포가 있고 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A라는 유전자와 스몰 A라는 유전자의 양이 지금 나와 있지. 둘둘, 하나하나, 0, 2, 1, 0, 자, 2, 0. 자, 아까 쉬는 시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 A하고 스몰 A가 서로 대립 유전자잖아. 그럼 우리 그 기본을 생각하면 되잖아.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기억이야. 어떤 세포를 봤는데 걔가 대립 유전자를 두 종류를 다 갖고 있어. 지금 니은도 마찬가지지. 대립 유전자를 두 종류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핵상이 뭐라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하고 니은은 이 그림에서 얘 아니면 얘인 거야. 내가 이 그림에서 2N인 건 얘하고 얘밖에 없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 또 뭐지? 여기 가운데 DNA가 복제가 되니까 얘는 복제 이후, 복제 전이잖아.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유전자량이 얘가 2배여야지.
그럼 지금 봐봐. 기억은 A가 두 개일 때 니은은 하나잖아. 그럼 니은이 얘란 얘기지. 얘가 기억이란 얘기인 거야.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매칭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을 봐라. 대립유전자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씩만 가지고 있지. 그럼 얘네 모조리 다 핵상이 n인 거야. 그러면 지금 디귿은 스몰 a만, 근데 지금 또 보면은 리을하고 비교하면은 미음하고 리을하고 같은 a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절반인 거지. 이 그림을 봐봐. 얘랑 둘 다 n인데 얘는 염색 분체가 두 개고 얘는 하나잖아. 얘가 DNA 양이 두 개인 거야. 그럼 유전자 양도 두 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봐. 디귿은 스몰 a만 두 개 가지고 있어. 자, 1분열이 끝날 때 라지 a 두 개가 일로 가고 스몰 a 두 개가 일로 간다 그러면 얘가 스몰 a 두 개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디귿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한 이해됐니? 그 다음에 리을은 어때? 리을하고 미음은 라지 a만 갖고 있는데 미음이 두 배잖아. 그럼 얘지, 얘가 미음이지. a가 두 개야. 그 다음에 리을은 a가 하나 얘야. 뭐 얘 또는 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야. 알겠니? 매칭. 자, 그러면 밑에 예시 3번에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경우 이렇게 돼 있지. 더 쉽지. 그럼 요 그림에다 봐봐. 얘들아. B인 거야. 그러면 B가 얘는 두 개가, 얘는 네 개고 얘네들은 두 개고 얘네들은 하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거 보고 요 표에 주어진 놈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게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경우 훨씬 쉬워. 이형접합이 어려운 거지. 이형접합. 그지? 자, 이 페이지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아,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 문제구나 라는 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쭉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설명한 거랑 관계된 문제들을 같이 풀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가면은 문제풀이 3단계 그래가지고 양성에서의 유전자 분석.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 거기 보면은 양성에서의 유전자량 분석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양성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자, 아까 내가 대립유전자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염색체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A하고 스몰 a라는 대립유전자 한 쌍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대립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한 가지 형질이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내가 머리카락으로 예를 들었지 않니? 그런데 나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 머리카락이 직모냐 곱슬이냐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은 직모인데 내가 예를 들어 쌍꺼풀이 없거나 있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야. 그걸 양성이라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A하고 스몰 a는 머리카락 모양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 한 쌍이라고 치면 방금 예를 들어 뭐 쌍꺼풀이 나타나게 한 유전자가 또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한 쌍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두 개를 같이 쓰지 이렇게. 그럼 이게 양성이야. 알겠어? 두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전자 두 쌍을 같이 써놓은 거야. 그걸 양성이라고 한다고. 다만 유전자를 두 쌍을 썼는데 아까 선생님 해봐. 유전자 이거 잡종이라고 표현했지. 이형접합이라고 한다 그랬지. 얘도 잡종이고 얘도 잡종이면 이 전체는 양성 잡종이다 이렇게 표현해. 유전자형이 뭐라고? 양성 잡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양성 두 가지 성질. 두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걸 동시에 표현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직모이면서 눈꺼풀 모양이면서 예를 들어 내가 혐알기가 되냐 안 되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 그러면 그 유전자 세 쌍을 써야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A 스몰 a, B 스몰 b 뭐 D 스몰 d 그래서 얘는 머리카락 모양, 얘는 눈꺼풀 모양, 얘는 혐알기 되는 거 안 되는 거. 동시에 세 개를 나타내지. 뭐라고 할까? 삼성이라고 그래. 삼성. 삼성인데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유전자들이 잡종이지. 그럼 이 전체는 삼성 잡종 이렇게 표현해. 아니지. 세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면 하여튼 뭐 이렇게 나머지 중에 하나 잡종이 생기냐 이 전체는 삼성 잡종이라 표현하는 거야. 전체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양성인데 예를 들어서 둘 다 순종인 경우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건 양성 순종인 거야.
근데 시험에는 양성 순종 잘 안 나오지. 왜냐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시험에는 경우의 수가 많은 걸 내려고 하겠지. 그래서 보통은 양성이 나오면 양성 잡종이 제일 많이 나와. 순종이 안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잡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얘는 3성 잡종 되겠지. 그럼 쭉 가면 4가지는 4성 잡종, 5가지는 5성, 6성, 7성이 있지. 실제로 유전 파트에서 7성 잡종까지 나온 적도 있어. 자, 그런데 3성, 4성, 5성 가면 어려워지잖아. 근데 그거의 모든 거의 기본이 되는 게 양성이야. 양성 잡종만 이해하면 4성이면 양성 잡종 2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래? 6성이면 양성 잡종 3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얘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3성이 나오든 4성이 나오든 5성, 6성, 7성이 나오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양성 잡종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러면 봐.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없으니까 니네 좀 꼭 써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 염색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두 쌍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상동이고 얘네들이 서로 상동인 거야. 그래서 염색체가 총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뭐 양성 2가지 유전자형이 요거라고 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요게 머리카락 모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 머리카락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요 염색체 요게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거 아까 눈꺼풀 쌍꺼풀이냐 아니냐 그거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요 염색체에 요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자 머리카락 모양하고 눈꺼풀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지? 그러면 얘는 이 두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는 만약에 감수 분열을 한다 그러면 어떻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감수 분열을 얘가 이제 복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제가 된 애들이 복제가 된 애들이 1분열이 끝났다고 하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분열이 끝날 때는 상동 염색체 한 쌍 걔네끼리 서로 분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1분열이 끝난다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분리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A인 애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이쪽으로는 스몰 A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또 얘네 둘끼리 또 서로 분리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분리가 돼서 예를 들어 얘가 일로 가. B 이렇게. 그지? 아니면 얘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일로는 이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감수 분열을 할 때 서로 따로따로 영향을 안 줘요. 분리가 되지. 그러니까 A는 A대로 분리되고 B는 B대로 분리되니까 요 세포 안에 A하고 스몰 b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A하고 라지 b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독립적으로 세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그 두 유전자는 서로 독립 유전을 한다 이렇게 독립이라고 얘기해. 독립. 알겠어? 독립. 자, 그런데 아까도 이제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인데 유전자는 15,000개가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유전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지. 똑같이 염색체가 이렇게 두 쌍이 있는데 똑같이 두 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A하고 스몰 a가 이렇게 있는데 그 B라는 유전자가 또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때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서 위치만 다르게 있지. 이런 경우 우리가 연관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연관. 그러면서 잘 봐봐.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끼리는 무조건 같이 다니거든.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감수 1분열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잖아. 그럼 얘네들이 분리가 되거든. 그러면 분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요 염색체가 여기로 갔다고 쳐. 그럼 일로 A가 갔잖아. 그럼 무조건 B도 일로 가야 돼.
아까 독립일 때와 달리 A가 가면서 스몰 b가 갈 수가 없거든. 무조건 라지 A가 가면 라지 B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같이 다니게 돼. 같이 다니게 돼. 그래서 같이 다니게 돼. 아, 이거 뭐 쉽게 이거. 잡혔다. 같이 다니는 거야. 봐봐.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와 B란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일로 가든 얘가 일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A하고 B가 일로 갔으면 얘는 일로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감수 분열을 할 때 무조건 유전자가 같이 다니게 된다는 거야. 같이 다니게. 알겠니?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그 두 유전자는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로 다른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게 되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연관도 두 가지인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자, 이것도 봐라. 이거나 유전자형은 다 이건 거거든.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그러니까 얘나 유전자형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염색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쌍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스몰 b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어차피 유전자형을 쓸 때는 무조건 우성, 열성, 우성을 쓰거든. 대문자, 소문자 쓰니까 얘도 유전자형은 이거랑 똑같거든. 그러면 차이는, 자, 봐봐. 얘도 A하고 B가 연관돼 있고 얘도 A하고 B가 연관돼 있는데, 다만 얘는 대문자끼리 연관돼 있지. 내가 대문자를 우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우성끼리 연관돼 있고 한쪽은 열성끼리만 또 연관돼 있지. 근데 얘는 어때? 우성과 열성이 서로 섞여서 연관돼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우성끼리, 같은 열성끼리 연관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상인연관 이렇게 불러. 상인연관.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같은 우성끼리 혹은 같은 열성끼리 돼 있으면은 이런 거 상인연관이라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봐봐. 아까 얘기했던 순종이야. AA, BB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여기 A면 여기도 라지 A고 여기 B면 여기도 라지 B. 그것도 상인연관인 거야. 같은 우성끼리, 같은 열성끼리 연관돼 있어. 그런데 얘처럼 연관은 연관인데 우성과 열성이 연관이 돼 있어. 이런 건 상반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인연관이든 상반연관이든 연관되어 있는 애들끼리는 감수 분열할 때 무조건 같이 가게 된다. 그게 핵심이야. 알겠니? 같이 다닌다는 거야. 같이 다닌다. 응? 같이 다닌다. 그래서 연관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상인연관이라는 것과 상반연관이라는 거. 자, 한이도 좀 적어 놓으세요. 적는 시간 줄게. 그림 그려가지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다 썼니? 자, 그럼 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연관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마찬가지 그 예시 이제 4번 한번 봐봐. 일단 거기 위에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양성의 경우에는 세포의 핵상과 복제 여부는 한 쌍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유전자형이 A 스몰 A, B 스몰 B일 경우에는 A 스몰 A나 B 스몰 B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EN인지 N인지 복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자, 요건 밑에 이제 표를 보면 무슨 말인지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유전자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유전자형을 알 때는야 상관이 없는데 유전자형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꾸로 역추적해라 이거야. 나머지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얘가 처음에 유전자형이 뭐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예시 한번 4번을 한번 봐봅시다. 예시 4번. 자, 마찬가지로 자, 지금 요거 계속 이용할 거야. 이렇게 이제 감수 분열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기역, 니은, 디귿이 있대. 기역, 니은, 디귿이.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A와 B의 지금 유전자량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건데, 자, 기역이라는 세포는 1빵, 1빵.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음표 2빵 2. 그 다음에는 1, 1 물음표 1이.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럼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요 그림이 있다 치면 뭐 실제로 니네 그 밑에 있기는 한데 자, 요 그림이 있다 치면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이 과연 여기서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세포인지 그 다음에 자,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들 이제 다 종합하면 유전자형이 나오겠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어떻게 보느냐? 얘 봐봐. 야, 지금 얘랑 서로 대립 유전자고 얘랑 대립 유전자잖아. 아까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A 스몰 a나 B 스몰 b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EN인지 N인지 파악해라 이거잖아. 잘 봐봐. 아까도 얘가 됐건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쭉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지금 디귿을 봐봐. 태영아, A하고 스몰 a를 어쨌든 둘 다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디귿 세포 안에는 디귿 세포 안에는 상동염색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핵상이 EN인 세포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럼 여기서 디귿은 얘 아니면 얘겠지. 근데 이제 이게 니네 또 경험치가 쌓이면 바로 얘가 디귿이라는 게 나와. 왜냐면 유전자량이 1이니까 얘는 복제가 되네 안 되네니까 얘가 1이겠지. 만약에 생각해봐. 얘가 1이라 그러면 얘는 0.5인데 니네 상대량이 이렇게 소수로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 거의 정수로 주어지니까 근데 일단 냅둬 보자고. 그럼 자 봐. 그러면 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같은 세포에서는 그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들의 유전자 상대량 합이 있잖아. 같아야 돼. 그러면 A하고 스몰 a 그 유전자량 더한 거하고 B하고 스몰 b 유전자량 더한 게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뭐가 돼? 1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 생각해보면 여기 1이 써져 있으니까 안 써져 있으면 얘가 빵개고 얘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두 개고 얘가 빵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같은 단계의 세포에서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들의 상대량 합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가 1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디귿이라고 뭐 얘가 디귿이라고 쳐도 상관없다만 그 얘가 디귿이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으면 아까 선생님이 독립인 경우 연관인 경우 얘기했었잖아. 독립이라면 이제 옆에 염색체가 하나 이렇게 더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B 하나 스몰 B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일단 이거 지울게. 그럼 연관이라면 B 스몰 B가 다른 자리에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은 자 기억도 봐봐. 일단 서로 대립 유전자 중에 한 종류만 갖고 있잖아. 그럼 내가 대립 유전자 중에 한 종류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핵상은 N이라 그랬거든. 얘 핵상이 N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니은도 N일 수밖에 없다? 왜? 얘를 보면 B하고 스몰 b 중에 하나만 갖고 있잖아. 그럼 얘도 N인 거지. 그러면 똑같다? 야, 여기서도 봐봐. 똑같아. 뒤에 또 나오지만 N일 때 얘랑 DNA 상대량 합하고 얘랑 이 상대량 합이 같잖아. 이렇게. 그럼 얘도 같아야 되거든? 그럼 얘 빵인 거야, 빵. 같다고 보면 돼, 항상. 물론 이제 항상 안 같을 수도 있지. 왜냐면 거의 같다고 보면 돼. 항상 같다고.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럼 지금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 기억 세포에는 A 스몰 a 중에 A가 들어있고 여기 B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조건이 주어지거든. 아까 우리가 독립이냐 연관이냐 얘기했었잖아. 이게 얘네 둘이 독립인지 연관인지 힌트를 준단 말이야. 자, 만약에 이게 지금 A하고 B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봐라. 일단 여기서 기억은 누가 되겠어? 자, 둘 다 N인데 DNA 상대량이 1이면 얘가 2배지. 2배인 놈이 얘라고요. 그럼 여기서 니은이 뭐 얘라고 보자. 요 라인에 있는 놈이라고 보면은 스몰 a와 스몰 b가 그럼 여기 지금 스몰 a가 2개잖아. 근데 연관이라면 뭐야? 항상 같이 다니거든. 그러면 연관이라면 여기 스몰 a가 2개 있다면 여기 스몰 b가 이렇게 2개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연관이라면 그 조건이 주어진다고 문제 풀 때는. 그럼 자, 기억은 누구겠어? 그러면 연관이니까 야, 얘는 연관돼 있는데 얘는 독립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여기에 라지 b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라지 b가 있었고 여기 스몰 b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연관이라면 들어있는 애를 통해서 무슨 연관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라지 A하고 라지 B가 같이 들어있고 스몰 A랑 스몰 B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연관이라면 무슨 연관이야? 상인 연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상인 연관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은 얘가 되겠다? 그지? A 하나 B 하나 갖고 있는 애니까 얘가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3번 봐봐. A와 스몰 A, B, 스몰 B 연관일 경우에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을 구분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핵상이 N인 세포에 존재하는 유전자. 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핵상이 N인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보면 대문자가 들어있잖아. 소문자끼리 들어있잖아. 상인 연관이란 얘기야.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다 갖고 있거든? 구분이 안 돼. 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N인 세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렇잖아. 야, 여기 다 들어있는데 A하고 스몰 B가 연관인지 A하고 라지 B가 연관인지 알 수 없지. 근데 N이면 쪼개지니까 연관인 애는 무조건 같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같이 들어있는 애를 보면 이게 무슨 연관인지 알 수 있다 이거야. 독립일 경우에는 어떻다? 상관이 없는 게, 야, 독립인 경우에는 이거 A하고 B가 같이 있는 것도 나올 수 있고 A하고 스몰 B가 같이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즉 상인 연관일 때 나타나는 거하고 상반 연관일 때 나타나는 게 다 나타날 수 있어, 독립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대부분 독립은 잘 출제 안 하겠지. 그렇잖아. 니네 시험 문제가 니네 틀리라고 만드는 문제인데 쉬운 독립을 내지는 않겠지, 그지? 물론 역으로 애들이 연관만 겁나 신경 쓰니까 거꾸로 독립을 내버릴 수도 있긴 하다만, 그러니까 독립은 상인과 상반을 다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상인과 상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다, 독립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일 경우에는 똑같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라지 B가 자 그럼 봐봐. 이런 경우에 있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이런 경우는 그냥 연관이라고 하지 상인 상반이라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요 놈은 상인인데 요 놈은 상반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연관인 거지 굳이 있지. 있는데 이럴 때는 굳이 상인 연관이다 상반 연관이다 표현을 안 쓴다고. 그냥 연관인 거야 그냥.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DNA양 우리 따져볼 수 있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마찬가지로 구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시 5번이 지금 요거랑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 5번이 요 내용을 토대로 어렵지 않게 우리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예시 6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4페이지 가서 내가 시간 한 3, 4분 줄 거거든.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 가지고 뒤에 필수 예제 1번과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푸는 시간 좀 줄게. 자, 그 필수 예제 1번. 자, 필수 예제 1번을 보면은 그냥 이 표 대신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표 대신에 막대 그래프로 주는 경우도 있어. 그지? 그럼 잘 봐봐. 그것도 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니네가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런 거 안 그리겠지. 근데 처음에는 그려놓고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감수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 예제 1번 감수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제? 자, 그래서 기억 세포는 자 지금 누구하고 누구야? 자, 스몰 A와 스몰 B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제? 맞니? 아, 라지 B구나. 미안.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지금 다 있네, 그제?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다 2라고 치고 여기가 1이라고 치는 거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에는 라지 A하고 스몰 B를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거고, 자, 리을의 경우에는 스몰 A하고 라지 B를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그죠? 미음의 경우에는 라지 A.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니네가 경험치가 쌓이잖아. 딱 보면 바로 안다? 딱 보면 바로 알아. 일단, 자, 기억니은 디귿리은 미음이 있어. 그지? 그럼 그때 이제 A하고 이거 이제 표 대신에 이걸 나타내는 것 뿐이라 지금 니네가 표를 그려봐도 돼. 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릴 시간은 없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주는 건데, 그럼 방금 전에 나왔던 표 A, 스몰 a, B, 스몰 b를 그냥 숫자 대신에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거야. 지금 기억의 경우에는 뭐야? 얘 하나, 그지? 빵빵. 니은의 경우에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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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얘는 하나, 빵빵.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리을은 뭐야? 두 개, 빵빵.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두 개, 빵빵,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얘네들이 대립유전자고 얘네들이 대립유전자인데, 자,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니은을 특히 한번 봐봐, 니은. A하고 스몰 a, 대립유전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핵상이 2N인 거야. 그럼 2N이면 요 그림에서 요거 아니면 요거겠지. 맞아? 요거 아니면 요걸 거란 얘기야. 근데 일단 여기 상대량이 2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기일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고요. 맞지? 여기 지금 그림 그려놨잖아. A 두 개, 스몰 a 두 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네가 분리가 될 텐데 봐. A가 두 개 가면 이쪽에 스몰 a가 두 개 가겠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둘둘인데 여기 얘 리을하고 미음 보면 어때? 그러니까 지금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은 다 두 종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 다 N인 거야, 핵상이. 핵상이 다 N인 건데,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인데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두 배잖아. 그럼 얘가 여기 요 단계인 거야, 요 단계. 그럼 여기다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은 미음의 경우에는 얘라고 보면 돼, 얘. 라지 A가 두 개. 그지? 그러면서 뭘 가지고, 스몰 b를 두 개를 가지고 있지. 그지? 그러면 이쪽에 스몰 a, 라지 b가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누구야, 지금? 얘, 리을이 얘야. 그 다음에 기억은 얘가 기억이겠네. 그래서 스몰 a 하나, 라지 b 하나 갖고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은 얘겠지, 그러면. 그지? 얘가 디귿이겠지? 여기 스몰 b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내가 그린 게 뭐야? 연관인 경우라고 지금 그린 거잖아. 독립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조건이 안 주어지면 독립인지 연관인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자, 그럼 어쨌든 1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핵상이 2N인 거 누구야? 니은밖에 없잖아, 지금 니은밖에. 그지? 니은이고 리을, 미음, 그 다음에 기억, 디귿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유전자가 연관돼 있다면 무슨 연관이냐? 자, 봐봐, 지금 그린 거 있죠. 연관돼 있다면 연관돼 있는 애들 같은 세포에 들어있다 그랬지. A하고 스몰 b가 연관돼 있으니까 반 연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요거나 똑같은 건데 표로 주느냐 그래프로 주느냐 차이인 것 뿐이고, 근데 나중에 딱 보면 그냥 벌써 얘 있고 얘 있어? 연관이네? 바로 나올 거라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일일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을 지금 나타낸 거다. 그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어. 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인데,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A, 스몰 a, B만 줬지. 자, 지금 표에 보면 스몰 b가 표시가 안 돼 있지. 이거 뒷장에 나오겠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일부 유전자를 안 써놓는 경우도 있어. 두 가지야. 진짜 없어서 안 써놓는 경우가 있고 있는데 안 써놓는 경우가 있어. 그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럼 자 봐. 얘는 기억은 2빵2 112 얘는 1빵1 224 빵22이죠. 자, 똑같아요. 쭉 보면 자, 얘랑 대립 유전자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랑 대립 유전자 관계겠다만, 근데 그거 해야 돼. 꼭 얘네들이 같이 쓰는 법은 얘만 하나 대신에 얘가 두 개 빵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어쨌든 이 둘이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인 거야. 그럼 지금 보면은 니은하고 리을을 봐봐. 니은하고 리을 보면 돼. A하고 스몰 a가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인데 둘 다 있잖아. 얘도 둘 다 있지. 그럼 둘 다 있으면 뭐라고? 핵상이 2N인 애라고요. 그럼 이 그림에서 핵상이 2N인 건 얘 아니면 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DNA 양이 2배지.
그러면 얘가 무조건 여기인 거예요. 이거. 여기. 얘가 여기겠네. 그럼. 그지? 요 그림은 이게 친구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니은이 얘다. 얘가 지금 얘네 둘이 2n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니은. 그럼 얘가 리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어차피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쓸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봐라. 그럼 나머지 일단 요거 다 하고 가십시다. 기역, 디귿, 미음 같은 경우에 대립 유전자 둘 중에 한 종류만 갖고 있으니까 얘네 다 N인 거예요. 한 종류만 갖고 있는 애들은 다 N인 거지. 그 다음에 N인 세포를 봐도 되고 2N 세포를 봐도 되고 같은 단계의 세포에서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들의 상대량 합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니은을 보면 A하고 스몰 a 더한 거 2잖아. 그럼 B하고 스몰 b 더한 것도 2가 돼야 되니까 근데 얘가 2지. 그럼 스몰 b가 제로란 얘기야. 그럼 결국엔 유전자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면 A 하나, 스몰 a 하나, B만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야. 염색체 위에. 독립이라면 염색체가 이제 두 쌍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연관이라면 뭐 하나의 염색체 위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리을이 얘니까 지금 봐봐. 그래서 여기 A가 두 개, 스몰 a가 두 개, B가 네 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억을 봐봐. 라지 A하고 라지 B만 두 개가 있잖아. 자, 얘네 둘이 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로 라지 A가 두 개가 간다면 이쪽으로는 스몰 a가 두 개가 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얘네끼리도 어쨌든 분리가 될 거 아니야. 독립이라면 B가 두 개, B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억은 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기억은 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고. 그럼 디귿, 미음. 스몰 a와 라지 B 두 개 얘잖아, 얘. 그러면. 얘가 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얘가 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됐고. 그럼 디귿은 A와 B가 각각 하나씩이니까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여기 A 하나 B 하나 이렇게 갔거든? 그럼 얘가 디귿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에 스몰 b를 안 쏘는 게 그냥 다 0이야. 스몰 b 없어서 안 쏘는 것 뿐인 거야. 얘도 봐봐. 얘랑 얘랑 합친 거 2 나오니까 얘랑 얘랑 합친 거 2 나와야 돼. 그지? 얘랑 얘랑 합친 거 4 나오니까 얘랑 얘랑 합친 거 4 나와야 되고 얘랑 얘랑 합친 거 1 나오니까 얘랑 얘랑 합친 거 1 나와야 되고 이게 따져보면 다 0이란 얘기지. 그렇잖아. 애초에 이게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럼 문제를 봐볼게. 세포 기억부터 미음의 핵상을 써라. 자, 다 나왔지? 기억 N, 니은 EN, 디귿 N, 리을 EN, 미음 N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어떻게 된다? 여기 써있네. 요거 보면 되잖아. 요게 유전자형인 거지.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완료된 자, 이 그림에서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얘인 거야. 2분열이 끝나면 얘네들인 거고. 알겠지? 그러면 감수 1분열이 완료된 직후에 생성된 세포로 적절한 거는 기억과 미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관련된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은 아마 더 이해가 조금 더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문제풀이 뭐 4단계 그래서 나온. 아까 여기서 이제 했던 얘기인 거야. 똑같이 이제 표가 주어지는데 표가 주어지는데 대립 유전자 중에 일부만 표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잠깐만. 또 파리가 들어와가지고 꼭 이렇게 한 마리 들어오더라고. 나 미치겠네 이거. 이거 잡을 수가 없어. 어디 갔냐 이거.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나갈까? 근데 꼭 이렇게 한 마리 들어오더라고. 두 마리도 아니고. 내가 원래 이런 거 되게 잘 잡거든. 그냥 하자. 신경 쓰여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대립유전자 중에 일부만 제시되는 경우다. 근데 사실 이거 앞에서 다 했던 얘기야. 종합하면 돼. 대립유전자 중에서 일부만 제시되는 경우.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양성일 때 한형질의 유전자만 일부 제시할 경우. 그래서 대립 유전자를 모두 알려준 쪽을 통해서 핵상과 복제 상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줄거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지. EN 상태인 세포에서 각 형질의 대립 유전자의 총합이 동일하더라.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결국 전체를 통해서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성 잡종인데 연관인 경우에는 또 핵상이 N인 세포를 통해서 어떤 연관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예시 7번. 양성 연관일 경우. 근데 거기 뒤에 보면은 좀 특이한 말이 써져 있지. 모두 상염색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일 경우다, 뭐 이런 얘기거든. 자, 그게 그러니까 감수분열이든 체세포분열, 그럼 이제 상염색체가 뭐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사람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은 암수가 있잖아, 그지? 암수가 있는데 뭐 사람 갖고 얘기하자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사람의 경우에 총 몇 개? 46개 염색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중 46개 중에서 감수분열 요 상태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46개가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44개는 다 똑같이 갖고 있어, 염색체가. 그럼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암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암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46개 중에 44개가 남자, 여자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암수는 그 뭐에 의해서? 바로 그 나머지 2개,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암수가 달라지는 것이. 자, 너희가 배우는 유전은 대부분 사람의 유전이기 때문에 사람 갖고 얘기하자면,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 뭐. 여기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문을 열어놨는데. 미치겠네 이거.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와중에 나갔다. 오케이. 다행이야. 저 밖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 지금 밖에 문이 열려. 자, 사람 갖고 얘기하자면 이제 결국 46개 중에 2개에 의해서 남자냐 여자냐 결정이 되는 거야. 성염색체가 2종류가 있지. X염색체가 있고 Y염색체가 있거든. 그래서 여성 또는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4개는 남자 여자가 똑같고 나머지 2개가 성염색체인데 여자는 X염색체만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X 하나, Y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뒤에 사람의 유전 가서 또 얘기할 건데,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어서 X염색체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하자 이 말이야. X가. 그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조그맣게 Y가 조그매 이렇게 있어. 이거 Y거든. 자, 근데 아까 내가 상동염색체라는 게 뭐라 그랬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을 상동염색체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여자의 경우에는 이 X 2개가 서로 상동염색체인 거는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 그지? 그런데 남자를 보게 되면은 얘는 크고 작으니까 얘네 둘은 서로 상동염색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상동염색체가 맞기는 해. 왜냐면 나중에 이제 감수분열 과정 배울 때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때 상동염색체끼리 붙거든. 얘네들도 붙으니까 상동염색체로는 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립유전자라는 게 뭐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X에 말이야 A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쳐. 그럼 여자는 X가 2개니까 이쪽 X에도 같은 자리에 뭐 A나 혹은 스몰 A 둘 중에 하나가 있겠지. 그러면 요 2개가 이제 서로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남자는 X가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X에 만약에 A가 있어도 Y에는 A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상동 염색체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상염색체나 여성의 성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니까 이것도 이게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되지만 얘는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 대립 유전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만 따지자 이거지. 성염색체까지 포함하면 남자와 여자가 유전자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모두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라고 하자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여자는 예를 들어서 A하고 스몰 a가 대립 유전자인데 그게 4개가 있을 때 얘는 2개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DNA 양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NA 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끼리만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다라고 이해해주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스몰 a가 X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는 합쳐서 4가 나올 때 남자는 합쳐서 2밖에 안 나오거든. 알겠어? 그건 나중에 뒤에 사람 유전 가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를 배제한 나머지 경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쭉 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예시 7번을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세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냥 남자 Y 경우를 무시해야 근데 이제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똑같은 문제인데 성염색체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 지금 문제에서 양성인데 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스몰 a, B하고 뭐 스몰 b라는 대립 유전자 두 쌍이 있어야 되는데 표에서는 얘를 안 알려준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안 알려주고 얘네들의 유전자량만 지금 준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2 빵빵, 그 다음에 1 1 1, 그 다음에 0 2 2, 그 다음에 2 2. 자,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부만 주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스몰 b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주어진 애들만 갖고 판단하자 이거야. 근데 저거 더해서 구할 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야. 아까 얘기한 거 한 번 더 나온 셈인 거야. 그럼 봐봐. 일단 A하고 스몰 a는 둘 다 주어졌으니까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면 지금 니은하고 리을을 보면 어때? A와 스몰 a가 둘 다 있어. 대립 유전자가 둘 다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당연히 핵상이 뭐야? EN이란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역하고 디귿은 어때? A, 스몰 a 중에 한 종류씩만 갖고 있으니까 얘네는 무조건 핵상이 N이란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스몰 b가 있냐 없냐? 있으면 몇 개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같은 단계의 세포에서는 아까 위에서는 이제 EN인 놈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럼 봐. EN 상태의 세포인 놈을 찾았으니까 얘하고 얘의 DNA 양 합한 게 얘하고 얘 DNA 합한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요 리을 세포에는 스몰 b가 2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2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스몰 b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봐라. 얘도 EN이고 얘도 EN이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얘는 복제되네 복제 안 되네니까 지금 니은이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 찾았잖아. A 하나, 스몰 a 하나, B 하나, 스몰 b 하나. 근데 저거 더하면 EN에서 N도 된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EN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EN은 다 있어야 되니까. 다 있어야 되니까 더 정확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우선은 교재에 있는 대로 EN인 애를 갖고 판단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얘를 알아내면 어차피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 밑으로 내려가면 연관이라 했으니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제 얘네끼리 해도 돼. 그러면 지금 봐. A 하나, 스몰 a 하나, B 하나, 스몰 b 하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알 수 있어. 유전자형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유전자형 안 알려줬지만 유전자 상대량 찾아냈어. 그럼 유전자형 알 수 있는 거지. 뭐야? B 하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지금 얘가 니은인 거야? 그러면 지금 리을은 당연히 얘겠지? 그럼 여기가 스몰 b가 이렇게 2개겠죠. 맞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억하고 디귿은 자 얘도 2고 얘도 2니까 그지? 여기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럼 봐봐. A 두 개가 일로 가면 스몰 a가 두 개가 일로 가야 되는 거지. A하고 스몰 A는 나눠지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A 두 개인 애가 얘가 기억이겠지. 얘가 디귿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방식 그대로 이용하면 돼. n도 되는 거야. n도. 2n만 되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보면 알잖아. 야 여기 주어졌으니까 굳이 이거 더하지 않아도 스몰 a랑 라지 b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스몰 a랑 라지 b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대. 그럼 분명히 여기에 라지 b가 스몰 b가 있었잖아. 그럼 여기 라지 b가 두 개 있으면 여기엔 보나마나 스몰 b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스몰 b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n인 세포에서도 얘네들 더한 값이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n이나 2n이나 아무거나 이용해도 돼요.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0이어야 되겠지. 맞지? 두 개 더한 것과 두 개 더한 게 서로 같으려면. 이렇게 찾아내시면 된다 이거야. 그죠? 근데 또 이게 들을 때 이해되는 거하고 실제로 니네가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건 좀 다르겠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면 그럼 이번에는 라지 A와 라지 B만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예시 8번. 그지? A 스몰, 자, 이번 예시 8번 한번 봐볼게. 자, 유전자형은 A, 스몰 a, B, 스몰 b야. 그지? 사실 유전자형을 알려주면 쉬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A하고 B의 유전자량만 주는 데다가 유전자형도 안 알려주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볼게. 자, 마찬가지로 감수분열, 세포분열 중에 자, 지금은 우리가 감수분열만 갖고 얘기하지만 이게 체세포 분열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 근데 체세포 분열은 훨씬 쉬워.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봐봐. 야, 이런 경우에 유전자 무조건 맨 처음 놈 스몰 a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스몰 a와 스몰 b 안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기억은 A 하나 B야.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유전자형이 이거라 그랬잖아. 그럼 쓰면 이제 얘잖아. 복제되면 얘. 잘 봐. 그 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써져 있냐면 핵상이 2n인 애는 반드시 A, B가 다 있다. 무슨 얘기냐? 봐봐. 야, 얘하고 얘가 핵상이 2n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상동염색체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 A와 라지 B가 어쨌든 둘 다 있어야 돼.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서 라지 A와 라지 B를 둘 다 갖고 있는 애는 핵상이 무조건 2n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n인 경우도 가능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때 A하고 라지 B가 1로 가버리면 그치? 그러니까 라지 A와 라지 B를 둘 다 갖는 경우는 2n인 경우는 무조건 둘 다 가져야 되는 거고 n인 경우에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뭐일 때? 연관이라면 상인 연관일 땐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라지 A와 라지 B가 모두 존재하면 2n 세포도 되고 n 세포도 되더라.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무조건 뭐야? n이란 얘기지. A하고 B 중에 자 봐봐 2n이면 무조건 둘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n인 경우에는 어때?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 하나니까 무조건 하나만 있는 경우 무조건 n이란 얘기야. 지금 봐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A와 B 중에서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얘네는 핵상이 n이란 얘기인 거지. 맞지? n이란 얘기인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라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없는 경우 이거 n이다 이거지. 그럼 얘 2n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연관인 경우에 만약에 A와 B 중 하나만 없는 경우 무조건 뭐다? 그러니까 연관인데 A하고 B 중에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써놓은 그럼 나머지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무조건 상반 연관이라는 거지. 상반.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럼 디귿은 일단 여기서 얘가 된다고 봐야지. 그지? 근데 저게 2N 박스는 안 되지. 그지? 경우를 나눠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n이면 무조건 얘겠지. 근데 얘가 아니 그 밑에 2랑 2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연관이어가지고 상인 연관이면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디귿이. 맞아? 자, 그럼 봐라.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는 거야. 디귿이 얘라면, 디귿이 만약에 n이라면 올라가면 얘 두 개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디귿이 얘라면 독립이건 연관이건 A가 두 개면 라지비도 무조건 두 개여야 돼. 라지비가 두 개면 A가 무조건 두 개여야 돼. 이게 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니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n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갑자기 빡세지. 2n이란 얘기야, 2n. 맞아? 그렇잖아. 얘가 만약에 디귿이 얘라면 무조건 여기 A 두 개, B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B만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독립이건 연관이건 간에. 근데 지금 요런 니은 때문에 얘가 n이 안 된다 이거야. 따라서 얘는 2n이다. 그럼 여기다 이거야. 맞지? 그럼 여기 갔어.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A 또는 B만 본다 그러면은 봐. 니은은 B만 두 개잖아. 라지 A는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자, A도 나뉘어지고 B도 나뉘어지는데 여기에 B가 두 개면 A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B가 1로 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 써놓은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B가 두 개면 그지? 스몰 A가 이거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봐봐. A하고 스몰 A 더한 값하고 B하고 스몰 B 더한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N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없을 거거든? 라지 B가 있으면 스몰 B가 없을 거거든? 그럼 합쳐서 2니까 A하고 스몰 A 합쳐서 2 나와야 되니까 라지 A가 없고 스몰 A가 두 개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니은인 거야 지금 얘가. 맞지? 그 다음에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마찬가지자. 생각해봐. A가 있으면 스몰 A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야. 0이야 0. 안 써있지만 0인 거지. 그럼 더하면 1이니까 여기 1 돼야지. 그치? 그럼 A하고 스몰 B 가지고 있네? 그럼 누가? 얘인 거지 얘인 거야. 얘가 기억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제 조건이 없다면 지금 아무 조건이 없잖아. 자, A하고 B가 독립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독립이면 어차피 모든 경우가 다 나온다 했으니까 연관이라면 무슨 연관이다? 상반으로 있다. 이렇게 상반 연관이다. 상반 연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세포가 3개밖에 없잖아. 보통 6개, 5개 나와. 그럼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씩 매칭을 해줘야 된다. 얘가 얘겠구나. 이게 찾는 게 어려워. 이게 찾는 게 어려워. 쉽게 안 나온다고요. 모의고사도 이렇게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와. 소위 말하는 이제 킬러 문제 준하게 준 킬러쯤 되면 여기에 이제 니네 아직 배우지 않은 염색체 비블리까지 합쳐서 내거든. 졸라 어려워 지금. 그게 준 킬러지. 왜냐면 킬러는 거의 가계도 문제가 킬러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킬러가 왜 킬러냐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기도 오지게 어렵고. 일단 지문이 뭐 거의 반바닥이니까. 이 킬러 문제들 대부분.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충분하게 훈련이 되면 이제 여기에 플러스 비분리가 합쳐져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원래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두 개가 있는 거야.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라면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가 있어. 그럼 그게 비분리가 있겠구나 파악해서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추가로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시 8번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죠. 예시 8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뒤에 넘기면은 자 이번에 마찬가지. 이번에 표 대신에 똑같이 그래프를 준 거야. 자 A 스몰 B 스몰 B인데 그 연관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표 대신에 그래프를 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기억, 니은, 디귿 이제 세포가 있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자, 기억은 라지 A와 라지 B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니은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자, 라지 A와 라지 B를 지금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1, 여기 2,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분명히 유전자에 이거라고 알려줬지. 그지? 그럼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야? 디귿이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유전자를 안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그래프에서 라지 A하고 라지 B만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낸 거니까 얘는 라지 A와 라지 B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얘는 스몰 A와 스몰 B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는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것만 표현해 놨으니까. 그죠? 얘는 스몰 a와 스몰 b만. 그럼 바로 나오지 않냐? 디귿이 뭐 여기서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연관이라면 무조건 뭐야? 상인 연관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기억은 라지 A와 라지 B만 있는 거고. 아, 유전자형이면 이거잖아. 스몰. 그럼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얘 뭐야? 스몰 a를 하나 갖고 있는 놈일 수도 있는 거지. 얘라면 스몰 a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얘일 수도 있는 거. 두 가지 경우인 거지. 지금 여기서 기억은 얘이거나 아니면은 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지? 기억은 뭔지는 알 수 없어. 지금 요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서는 여기서 기억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연관이라면 상인 연관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어때? A 두 개, B 두 개면 얘 A 두 개, B 두 개. 상인 연관이라면 A 두 개, B 두 개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은 얘 아니면 얘인 거지. 맞아? 맞지? 니은이 A 두 개, B 두 개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A 두 개, B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건 얘하고 얘 아니면 얘잖아. 그래야 기억이 얘 아니면 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디귿은 어때? 얘겠지? 얘이거나, 그지? 아니면 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A랑 B가 하나씩 있을 때 디귿이 있을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얘 아니면 얘일 거라니.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알 수 있어. 핵상은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무조건 핵상이 n인 거야. 맞지? 왜냐면 어차피 얘 아니면 얘니까. 근데 기억이나 니은은 어때? 2n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는 거고 얘도 2n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디귿은 무조건 n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얘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찾아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이 얘인지 니은이 얘인지 알려면 여기 이제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조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이제 3번. A 스몰 A, B 스몰 B 양성개체. 이번에 A와 스몰 B만 주는 경우다 이거지. 그죠? 자. 자, 양성개체에서 자, 그래서 거의 예시 10번 한번 봐봅시다. 자, 오늘 선생님 조금 요거까지만 하고 일찍 끝낼게. 왜냐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일요일 반 2명 일로 합류할 거거든. 근데 걔네가 여기까지 나갔어. 그러니까 진도를 좀 맞추는 것도 있고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끝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예시 10번까지만 할 거고 나머지 뭐 예시 11번은 사실 뭐 안 해도 되는 거고 뒤에 예시 12, 13, 14는 그리고 뒤에 뭐 필수 예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일단 예시 하나가 다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유형은 지금 그 앞에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여기 빨간색. 요거가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유형 중에서 예시인 거예요. 그치. 그 유형 중에서 예시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갈 거야. 한 시간은 이렇게 쭉 뭐 그런 개념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은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치? 내가 장담하는데 기본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고민을 했어. 니네 그냥 유전 파트의 그냥 기본 개념을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할 거지. 두 가지를 꼭 고민을 했는데 내가 이걸 한 이유는 알아들을 땐 어려울 수 있어도 이거를 해놔야 니네 내신 대비가 편해져. 내신 대비 때 개념 설명만 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정작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내가 풀려도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못 풀고 이렇게 되거든.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해놓는 게 니네 나중에 내신 대비 때 시간 엄청 단축됩니다. 진짜 니네 유전 하나 푸는데 막 시간 엄청 걸려. 그리고 막 질문 10문제 풀려고 하면 10문제 다 질문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해놓으면 내신 때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럼 그거는 니네 수능 때도 써먹어. 수능 때도 써먹는 거야. 나만 믿으라니까. 그지? 문제는 사실 수능이죠. 그렇지. 내신보다. 근데 그건 있어. 그래도 내신 공부는 해야 된다. 왜? 내신 공부 안 하는 놈이 어떻게 수능을 보겠어. 생명과학이 뭔지, 뭐 그 단어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수능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너무 목매지는 않더라도 내신 공부는 해야 된다. 물론 저는 수시가 있으니까 내신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써야지. 그런 친구들 신경 쓰는데 그러니까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좀 수능 보는 쪽에 맞춰서 공부해주면 더 좋다. 근데 이제 나는 아직 뭐 예를 들어 회의처럼 결정을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조만간 이제 너 성적 나오는 추이를 봐서 이제 결정할 거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자 예시 10번. 자 그래서 보면은 자 A 스몰 A, B 스몰 B라는 유전자형을 갖는데 마찬가지 여는 거야. 딱 그냥 요 조건만 준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조건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 기억, 니은, 디귿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량을 나타냈는데 A하고 스몰 B만 준단 말이야. 자 그럼 얘도 봐 여기 0, 1, 2, 0, 2, 2.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아. 야 A하고 스몰 B만 줬는데 A하고 스몰 B를 모두 갖는 거는 얘. 그 다음에 연관이라 했으니까 상반이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지금 보면은 디귿이 라지 A 2개, 스몰 B 2개니까 누구야? 얘 아니면 얘가 되는 거지. 연관이라 했으니까, 그지? 연관이라. 그럼 이제 만약에 디귿이 얘라면 상반 연관으로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아직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연관이야. 그래서 만약에 똑같아. 얘가 디귿이라고 쳐. 그러면 상반 연관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라지 A가 하나 있으면 스몰 B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기억 봐봐. 스몰 B가 있는 라지 A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디귿이 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얘가 디귿일 수밖에 없다. 맞지? 그럼 결국 얘가 핵상이 2n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지? 맞아.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얘니까 여기에 지금 안 써져 있지만 스몰 a하고 라지 b를 보면 어때야 돼? 얘니까 라지 a 2개 있으면 스몰 a도 2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스몰 b가 2개, 라지 b도 2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안 써져 있을 뿐인 거야. 맞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자, 기억은 스몰 b만 가지고 있대. 그러면 봐라. 어쨌든 여기 다 있는 애기 때문에 스몰 b만 있다는 얘기는 일단 라지 b는 없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맞지? 왜냐면 선생님 있을 수도 있잖아. 있으면 이게 대립유전자 둘 다 있는 거잖아. 그럼 2인인 거기 때문에 여기 1이 있어야 된다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럼 당연히 라지 a가 없으니까 스몰 a가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스몰 a와 스몰 b가 같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여기서 기억이 지금 얘가 되는 거지. 맞니? 기억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니은 어때? 그럼 라지 a가 있으니까 어때야 돼? 봐봐, 없잖아. 맞지? 라지 a가 2개인 거는 얘 둘 중에 하나인데. 그지? 그런데 얘가 디귿이니까 얘는 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0인 거고 얘가 2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라지 A 2개, 라지 B 2개가 있으니까 얘가 된다는 얘기지. 얘가 니은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 얘가 니은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N이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 말을 읽어보면은 자, 거기 위에 동그라미 3번이네. A 스몰 A, B 스몰 B 양성개체에서 A와 스몰 B 유전자만을 제시할 경우에 2N인 세포는 당연히 이게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얘가 2N인 걸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A와 스몰 B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N이다. 그지? A하고 스몰 B 하나라도 없으면 N이다. 지금 다 얘기한 거야. 그지? 그 설명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적용시켜서 예를 든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이제 여기가 라지 BB인 경우인 거잖아. 라지 BB인 경우 똑같은 건데 그냥 스몰 b가 없고 라지 b만 2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은 케이스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그 7페이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선생님 일찍 마치도록 하고, 자, 오늘은 숙제가 없어. 대신에 자,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프린트를 다 마무리하고요. 뒤에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요 페이지에 관련된 문제를 좀 선생님 풀게 할 거고 풀이를 해줄 거고 그리고 그거랑 또 관련된 다른 문제를 숙제로 내줄 겁니다. 오케이?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오케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풀어보게 할 거고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모르겠는 건 팍팍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나중에 너 영상 볼 수 있는 방법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